뭐, 한국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그날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제 쌍둥이 딸 리사의 말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불편한 역사, 문화 차이, 시댁 문제. 온갖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두 딸 모두 한국 남자와 결혼했고, 저는 한국에 올 때마다 왜 이렇게 좋은 나라를 더 일찍 알지 못했을까 후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처음에는 반대했던 일본 엄마가 어떻게 한국의 열렬한 팬이 되었는지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도쿄 근교에 사는 평범한 일본 주부 이시카와 유리입니다. 58살이 되었지만 아직도 딸들을 걱정하는 마음은 그대로예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건 제 쌍둥이 딸들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이었어요. 리사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죠. 평소보다 화장도 더 신경 쓴 것 같고 왠지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리사가 불쑥 말했어요. 엄마,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 순간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30살인 큰딸의 결혼 소식이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웃으면서 바로 물었죠. 어머, 정말? 어떤 사람이니? 직업은? 나이는? 리사는 조금 망설이다 말했어요. 한국 사람이야. 그 순간 제 미소가 굳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마음속에서 아니, 하필 왜 한국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불편한 역사, 문화 차이, 시댁 문제가 떠올랐어요. 저는 그런 편견이 있었던 거죠. 한국 사람이라고? 제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묻어났나 봐요. 리사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으니까요. 엄마, 정현우라고 정말 좋은 사람이야. 만나보면 알 거야. 리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눈빛만 봐도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어요. 리사, 엄마가 걱정되는 건 네가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도 있지만 그쪽 문화를 잘 모르잖니. 시댁 문제도 있을 거고. 말을 꺼내자마자 리사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어요.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딸의 행복을 빌면서도 저도 모르게 반대부터 하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현우는 달라. 일단 한번 와봐.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 그런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아. 리사는 제 고집을 알고 있었나 봐요. 만나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항상 무뚝뚝한 제가 속마음을 말하진 않았지만 사실 리사가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덧붙이더군요. 사실 임신 2개월 됐어. 엄마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이라니. 일본에서는 아직도 보수적인 시선이 많은데 말이죠. 하지만 리사의 두 눈에는 불안과 함께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현우 부모님과 상견례를 하기로 했어.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요즘은 다 국제결혼하는 시대인데 뭐가 문제야? 가서 한번 봐. 임신했다니 이제 어쩔 수 없잖아. 남편은 생각보다 열린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쌍둥이 동생 마이에게 전화해 이야기했더니 마이도 처음엔 놀라더군요. 언니가 한국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의외인데? 게다가 임신까지? 마이는 언니보다 감성적이지만 한국 문화에는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언니를 응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리사에게 전화했어요. 내 남자친구. 만나볼게. 서로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리고 내 손주도 만나고 싶으니까. 리사의 기쁜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전해졌어요. 아직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있었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 한 걸음 내딛기로 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 표를 예매하며 생각했어요.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라면 국적이 뭐가 중요할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걱정이 컸습니다. 과연 딸이 선택한 한국, 그리고 한국 사람은 어떨까요? 비행기는 오후 2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바다와 섬,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한국 땅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사실 이전에도 한국에 올 기회가 있었지만 왠지 모를 거리감 때문에 여행지로 선택한 적은 없었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첫인상부터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공항 내부와 곳곳에 있는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일본어, 영어, 중국어 안내가 모두 있어서 길을 찾기도 쉬웠죠.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데 줄이 길어 보였지만 의외로 빨리 움직였어요. 심사관도 미소를 지으며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해 주더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왠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리사가 미리 알려준 대로 공항철도를 타러 갔어요. 자동 발매기에서 교통카드를 구입했는데 이게 정말 편리했습니다. 리사 말로는 이 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심지어 택시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일본 교통카드보다 활용도가 높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공항철도는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거든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로 갈아탔습니다. 복잡한 환승역이었지만 바닥에 그려진 색깔선을 따라가니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어요. 지하철 내부도 깨끗했고 노약자석을 앉은 젊은이가 어르신이 타시자 바로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니, 여기가 진짜 그 한국 맞아?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너무 달랐어요. 물론 도쿄도 깨끗하고 질서 있지만 서울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친절함에 솔직히 놀랐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로 향했어요. 한국의 아파트는 높고 웅장했습니다. 리사가 살고 있는 곳은 30층짜리 고층 아파트였어요. 경비실을 지나칠 때 경비원이 밝게 인사해 주었고 엘리베이터도 깨끗하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1층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자 리사가 반갑게 문을 열어주었어요. 엄마, 드디어 왔네. 많이 피곤하지? 리사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뒤로 한국인 남자가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정현우입니다. 첫인상은 깔끔하고 예의 바른 느낌이었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준수했지만 무엇보다 딸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리사의 손을 살짝 잡아주는 모습에서 배려가 느껴졌어요. 들어오세요. 저희 집은 작지만 편하게 계세요. 현우의 집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가정과 비슷하면서도 더 넓고 밝은 느낌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강 전망이 아름다웠고 거실 한쪽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죠. 짐을 풀고 잠시 쉬는데 현관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서 있었어요. 아니, 한국 남자가 요리를 한다고요?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주방에 남자가 서 있는 모습이 그리 흔하지 않거든요. 특히 남편은 40년 결혼 생활 동안 주방에 들어온 적이 거의 없었어요. 장모님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직접 끓여봤어요. 현우는 수줍게 웃으며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정말 좋았어요. 리사는 그의 옆에서 채소를 씻고 있었고 두 사람은 가끔 눈을 마주치며 웃음을 나누었죠. 요리를 잘하시네요. 남자분이. 제 말에 현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요즘 한국 남자들은 다들 이래요. 리사도 일하고 저도 일하니까 집안일은 서로 나눠서 하는 게 당연하죠. 식탁에 앉으니 정갈한 한국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잡채, 불고기, 여러 종류의 반찬까지. 모두 현우의 솜씨라고 하더군요. 와,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처음 오신 장모님께 성의를 보여야죠. 맛있게 드세요. 식사는 정말 맛있었어요. 된장찌개는 깊은 맛이 일품이었고 불고기는 부드러우면서도 달콤한 간이 잘 밴 느낌이었죠. 식사 중에 현우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내일은 저희 부모님과 만나기로 했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정말 리사를 좋아하세요. 순간 긴장이 됐어요. 게다가 임신 소식까지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걱정 마세요. 저희 부모님은 개방적이세요. 임신 소식도 이미 알려드렸고 오히려 기뻐하셨어요. 마치 제 생각을 읽은 듯한 현우의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현우가 직접 식탁을 정리하기 시작한 거죠. 어머님, 그냥 앉아 계세요. 리사와 제가 치울게요. 식사가 끝나자 현우는 리사와 함께 테이블을 정리하고 설거지까지 시작했어요. 제가 돕겠다고 했지만 손님은 쉬어야 한다며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남편 생각이 절로 났어요. 40년 동안 설거지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적도 없는 사람인데 이게 한국 남자라고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는데 리사가 들었나 봐요. 엄마 놀랐지?
현우뿐만 아니라 요즘 한국 남자들은 다들 이래. 남녀가 같이 일하면 집안일도 같이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야. 거실로 돌아와 차를 마시며 현우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직업은 IT 회사의 개발자라고 했죠. 일본에도 출장을 자주 오기 때문에 일본어도 조금 할 줄 안다고 했습니다. 리사를 처음 만난 것도 도쿄 출장 중이었대요. 아버님, 어머님은 모레 뵐 수 있다고 하셨어요. 내일은 우선 서울 구경을 시켜드리고 싶어요. 한국이 어떤 곳인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현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리사 씨는 저에게 천사 같은 존재예요. 항상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살고 싶습니다. 아이도 소중하게 키울게요. 그의 말에 리사는 수줍게 웃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져 잠자리에 들었는데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여전히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슬쩍 들여다보니 현우가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리사를 위한 따뜻한 차도 준비해 두었더군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봐. 제 머릿속에 있던 한국 남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이랬어요. 우리 남편은 평생 식탁에만 앉았는데. 다음 날 우리는 현우의 부모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척 긴장됐어요. TV에서 보던 한국 드라마처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히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현우의 부모님을 만나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현우의 어머니는 리사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죠.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 리사 같은 며느리 얻게 돼서 기뻐요. 게다가 임신 소식에도 오히려 축하해 주셨어요. 아이가 생겼다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걱정 말고 편하게 지내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할 때만 돕겠어요. 그 말을 듣고 리사가 울컥했는지 눈물을 보였어요. 현우의 아버지도 손수차를 타주시며 일본 문화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관심과 존중이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리사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조금 안심이 돼. 현우 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야. TV에서만 보던 한국 시집살이는 없을 것 같아. 그 말에 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그게 제일 걱정됐거든요. 그 후로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리사와 현우는 자주 연락해왔어요. 임신 중에도 현우가 얼마나 세심하게 리사를 챙기는지 영상통화로 볼 수 있었습니다. 7개월 후 리사가 출산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국을 찾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현우는 이미 분만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도 오셨더군요. 함께 손녀의 탄생을 기다리는 동안 현우의 어머니는 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자주 와요. 우리 손녀는 일본 문화도 알아야 하니까 할머니 역할을 많이 해줘야 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드디어 사랑스러운 손녀 지아가 태어났어요. 병실에서 현우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큰 손으로 조심스럽게 아기의 등을 토닥이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좀 더 오래 머물면서 손녀도 돌보고 딸의 생활도 보고 싶었거든요. 아침 일찍 문득 아기 울음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시간을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나가보니 현우가 아기를 안고 토닥이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우리 지아가 배고픈가 봐요. 어머님 잠방에 했죠? 현우는 아기를 한 팔로 안은 채 다른 손으로는 우유를 데우고 있었습니다. 리사는 어제 많이 피곤했는지 아직 자고 있었어요. 리사가 어제 늦게까지 번역 일을 했거든요. 제가 아침에 지아를 돌보기로 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놀랐습니다. 제 남편은 아이가 울면 항상 저를 깨웠었거든요. 여자가 아이를 돌봐야지라는 생각이 강했었죠. 도와줄까?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편하게 쉬세요.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기 시작했어요. 지아는 아빠 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오전에는 다 같이 근처 유아용 놀이방에 갔어요. 현우는 출근 전이었지만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회사에 늦게 가겠다고 연락했죠. 놀이방에서는 다른 아빠들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한국 아빠들은 다들 육아에 참여하나?
제 질문에 현우가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그래요. 예전에는 아버지들이 일만 했지만 지금은 육아는 부모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해요. 저희 회사도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고 저도 지아가 태어났을 때 한 달 동안 휴직했어요. 놀이방에서 아기들과 노는 아빠들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한 아빠는 아기 기저귀를 갈고 있었고 또 다른 아빠는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현우는 회사로 향했고 리사와 저는 지아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리사가 말했습니다. 엄마, 현우가 처음부터 이랬어. 내가 임신했을 때도 함께 병원 다니고 출산할 때도 옆에서 손 잡아주고. 저는 무심코 물었어요. 그럼 시댁에서는 어때? 간섭하거나 그러지 않아? 리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걱정했는데 시어머니가 오히려 너희 둘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도움이 필요할 때만 돕겠다고 하셨어.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셔서 지아랑 놀아주시고 가시는데 내 생활을 존중해 주셔. 정말?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힘든데. 저도 모르게 솔직한 생각이 나왔어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거든요. 저녁에 현우가 돌아왔을 때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바로 지아를 안아주었어요. 식사 후에는 다 같이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현우는 지아를 유모차에 태우고 리사와 제게 셀카를 찍자고 제안했어요. 어머님, 리사, 여기서 한 장 찍을까요? 배경이 예뻐요. 한강이 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남편이 아닌 파트너란 말 처음 이해됐어요.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는데 리사가 웃으며 말했죠. 엄마, 이제 알겠지? 내가 왜 현우를 선택했는지. 그날 밤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딸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한국에 머무는 동안 리사가 지아의 정기검진이 있다고 해서 함께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현우는 중요한 회의가 있어 함께 가지 못했지만 미리 병원에 연락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세심하네. 현우는. 제 말에 리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하철로 30분 정도 가니 큰 종합병원이 나왔어요. 유모차를 밀고 입구로 들어서자 놀라웠습니다. 일본 병원과는 확연히 달랐거든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는 모습 없이 모두 태블릿으로 예약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여기 정말 깔끔하네. 리사는 무인 발급기로 향했습니다. 병원 카드를 스캔하자 접수가 완료되고 휴대폰으로 알림까지 왔어요. 대기 순서와 예상 시간까지 알려주더군요. 이렇게 디지털화되어 있어? 일본 병원에선 아직도 종이 차트와 번호표를 사용하는 곳이 많은데 이런 시스템을 보니 마치 미래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응, 한국 병원은 거의 다 이래. 종이 차트도 없고 다 전자 차트야. 의사 선생님들도 태블릿으로 진료 기록 보고 처방해. 대기실은 편안한 소파와 공기청정기, 조용한 음악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마치 카페 같은 분위기였죠. 일본의 병원은 대부분 차갑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데 이곳은 전혀 달랐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소아과 대기실의 놀이 공간이었어요. 다양한 장난감과 그림책이 비치되어 있었고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도록 배려한 공간이었습니다. 아이들 병원 가는 게 두렵지 않겠네. 우리 시절엔 병원만 가면 아이들이 울었는데. 30분 정도 기다리자 리사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이시카와 리사님, 3번 진료실로 오세요. 진료실에 함께 들어갔어요. 여자 의사 선생님이 리사와 지아를 반갑게 맞아주었죠. 오, 할머니도 오셨네요. 일본에서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친절한 태도에 놀랐어요. 일본 병원에서는 의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환자와 가족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대개는 짧고 사무적인 진료가 끝나면 다음 환자를 부르죠. 진료가 시작되었고 의사는 지아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지아의 성장 곡선과 발달 상태를 대형 스크린에 띄워 설명해 주었어요. 복잡한 의학 용어 대신 쉬운 말로 설명해 주었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라고 격려했죠. 아기가 정말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리사 씨가 육아를 잘하고 계시네요. 의사의 칭찬에 리사가 뿌듯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나오는데 간호사가 다가와 리사에게 물었어요. 산모는 괜찮으세요? 요즘 수면은 어떠세요? 이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산모는 아이보다 먼저 챙기세요. 충분히 쉬셔야 아이도 건강해져요. 일본에서는 아이가 우선이라는 분위기가 강한데 여기서는 산모의 건강과 휴식을 중요시했습니다. 리사가 조금 피곤하다고 하자 간호사는 병원 내 산모 휴게실을 안내해 주었어요. 거기엔 안마의자와 차, 가벼운 간식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다 가세요. 아기는 저희가 봐드릴게요. 아이 돌봄 서비스까지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일본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약국으로 가는 길에 리사가 말했어요. 엄마, 여기는 산후우울증 검사도 정기적으로 해. 정신건강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지아 태어나고 내가 조금 우울해했을 때 상담사와 연결해줘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 약국에서도 놀랐습니다. 처방전은 전자로 전송되어 있었고 약사가 약 복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심지어 복약 알림 서비스까지 신청할 수 있었죠. 일본에선 약을 받고 간단한 설명을 듣는 것이 전부인데 이런 세심한 서비스가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약 드실 시간에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아기 엄마는 잊기 쉬우니까요. 병원을 나오면서 리사에게 물었어요. 의료비는 많이 들어? 이렇게 좋은 시설인데? 국민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 출산할 때도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왔어. 육아수당도 매달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한국 병원에 왔을 때 느꼈던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오히려 안도감이 밀려왔죠. 일본 병원은 너무 바빠서 이런 정성은 기대도 못해요. 우리는 아직도 종이 차트에 도장 찍고 길게 줄 서서 기다리는데? 리사가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한국이 어때? 생각보다 괜찮지?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 한국은 너무 달랐어요. 특히 의료 시스템은 정말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응, 정말 괜찮네. 엄마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봐. 오히려 네가 이런 곳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일본보다 오히려 더 발전된 시스템이잖아. 처음으로 제 마음이 완전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딸이 이곳에서 살게 된다면 정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죠. 한국에 머문 지 2주째 되던 날 쌍둥이 동생 마이가 도착했습니다. 마이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이번에 한국 문화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언니 리사의 결혼 소식을 듣고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엄마, 보고 싶었어요. 마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쌍둥이지만 성격은 정반대예요. 리사가 차분하고 이성적이라면 마이는 감성적이고 표현이 풍부한 아이였죠. 마이, 너도 비행기 피곤했을 텐데. 우리 집에 가서 쉬자. 리사가 말했어요. 셋이서 함께 리사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이는 처음에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반감이 있었죠. 하지만 언니의 집에 머물면서 점차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첫째 날, 마이는 현우와 리사의 관계를 지켜보더니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현우 오빠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 언니한테 너무 잘해. 둘째 날, 우리는 함께 서울 시내를 구경했어요.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다니며 마이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와, 이거 하나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고? 일본보다 더 편리한데? 마이는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를 갈아탈 수 있는 시스템에 놀라워했어요. 시내 구경을 하던 중 길을 잃었을 때였어요. 우리가 지도를 보고 있자 지나가던 고등학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디 찾으세요? 도와드릴까요? 아이는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었고 심지어 가는 길이 같다며 한 정거장까지 함께 걸어주었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도와준 것이 마이에게는 큰 감동이었나 봐요. 일본에서는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경우가 드물어. 셋째 날, 마이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현지 제작팀을 만났어요. 저녁에 돌아와서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만난 한국 PD님이 정말 대단했어. 내 아이디어를 존중해주고 여성 감독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어. 일본에서는 아직도 여자가 무슨 이라는 시선이 많은데. 넷째 날, 우리는 동네 시장을 방문했어요. 상인들의 정겨운 인사와 가격 흥정, 맛보기를 권하는 모습에 마이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그냥 경험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진심이지? 마이가 중얼거렸어요. 시장에서 만난 할머니가 우리가 외국인인 것을 알고 더 많이 담아주시며 멀리서 왔으니 많이 먹어야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섯째 날, 마이는 다큐멘터리 작업을 위해 강지훈이라는 한국인 촬영 감독을 소개받았어요. 처음엔 업무적인 만남이었지만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두 사람의 대화가 점점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엄마, 지훈 씨는 정말 다른 것 같아. 내 의견을 존중해주고 내 작품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줘. 마이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보니 왠지 예감이 들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마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반감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열광하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강지훈과의 작업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이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사실 지훈 씨랑 많이 가까워졌어. 다큐멘터리 끝나도 계속 만나고 싶어. 마이, 너까지 한국 남자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 제 말에 마이가 얼굴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처음엔 나도 놀랐어. 하지만 이곳에 와서 보니 한국 남자들이 여성을 존중하는 방식,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모습이 정말 좋더라고. 마이의 눈에는 확신이 차 있었어요. 리사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죠. 내가 그랬지? 현우처럼 좋은 사람 많다고. 저는 두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엔 반대했던 한국 결혼이 이제는 마이에게까지 이어질 것 같다니.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심이 됐어요. 이곳에서 두 딸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한국에서의 3주가 끝나갈 무렵 마이는 저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따로 시간을 냈어요. 카페에 앉아 마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다큐멘터리 촬영이 끝나도 난 한국에 남을 거야. 저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마이의 눈빛이 달라진 걸 느꼈거든요. 지훈이랑 진지하게 만나보려고 해. 엄마가 반대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해해 줄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침묵하자 마이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처럼 갑자기 임신한 건 아니니까 안심해.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제가 마이의 손을 잡았어요. 마이, 엄마가 한국에 와서 보니 이제 알겠어. 너희가 선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처음 리사가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반대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생각이 바뀌었는지를 돌이켜보니 부끄러웠거든요. 다음 날 지훈이 저희 가족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현대적인 한식당이었는데 정갈하면서도 맛있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지훈은 예의 바르고 지적인 느낌의 젊은이였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강지훈입니다. 지훈은 공손하게 인사하며 선물을 건넸어요. 일본 전통차였는데 제가 좋아할 만한 것을 마이에게 미리 물어본 모양이었죠. 식사 도중 지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마이 씨와 정말 진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물론 서두르진 않을 거예요.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현우와는 다른 성격이었지만 똑같이 진심이 느껴졌어요. 특히 마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사랑스러웠습니다. 부모님도 만나 뵙고 싶어 하세요. 다음에 시간이 되시면 함께 식사라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좋아요. 제 대답에 지훈과 마이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훈이 우리 가족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어요. 일본 문화에도 관심이 많았고 특히 일본 영화에 대한 지식이 해박했습니다. 마이의 다큐멘터리 작업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저는 부모님처럼 장모님도 모시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고 현우와 얼마나 닮았는지 새삼 느꼈어요. 한국 젊은이들이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 감동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리사와 마이 자매가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두 딸 다 한국 남자와 결혼하게 될 줄이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가 지어졌어요. 엄마, 이제 한국 문화에 적응했네. 처음엔 반대했으면서. 리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내가 한국 사람 다 됐나 보네. 우리 셋은 함께 웃었어요. 그날 밤 일본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 둘 다 한국에서 살게 될 것 같아요.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도 노후에는 한국에 가서 살아야 하나? 그 말에 갑자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이제는 그런 생각도 들었으니까요.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마이와 지훈도 결혼을 했고 저는 이제 정기적으로 한국을 오가며 두 딸과 손주들과 지내고 있어요. 처음엔 낯설고 거리감이 있던 이 나라가 이제는 제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집니다. 일본에 계신 분들이 가끔 물어보세요. 유리 씨, 딸들이 한국에 산다는데 괜찮아요? 불편하진 않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전혀요. 오히려 일본보다 더 좋은 점이 많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드리곤 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점차 관심을 갖게 되더군요. 저는 지금 한국어 공부도 하고 있어요. 손주들이 자라면서 일본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말하는 걸 보니 할머니인 저도 한국어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아가 해맑게 웃으며 한국어로 인사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요즘은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를 임대해서 두 달에 한 번씩 2주 정도 머물러요. 두 딸의 집을 번갈아 방문하면서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 사이에 한국 문화도 더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동네의 정이었어요. 제가 자주 가는 시장에서는 이제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야채 가게 아주머니는 항상 덤을 주시고 빵집 사장님은 갓 구운 빵을 맛보라며 건네주시죠. 일본에서 오셨다면서요?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어느새 한국의 일상이 친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동네 공원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체조,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서 딸들에게 일본 요리를 해주는 것, 저녁에는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 이 모든 것이 행복한 일상이 되었어요. 최근에는 현우와 지훈의 부모님들과도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손주들 이야기를 하며 웃음꽃을 피우곤 합니다. 사돈, 우리 막걸리 한 잔 어떠세요? 현우의 어머니가 정중하게 술잔을 건네며 물으시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게 진정한 국제가족인가 보다. 지난번 일본에 갔을 때 오랜 친구 사치코가 물었습니다. 유리, 솔직히 말해봐. 한국에서 딸들이 시집살이 안 힘들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치코, 그건 우리 때 이야기야. 지금 한국은 완전히 달라. 오히려 우리 딸들이 시부모님께 존중받고 있어. 친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제 확신에 찬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퇴직하고 처음으로 한국에 왔어요. 처음엔 불편해하던 남편도 점차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더군요. 특히 손주들과 놀아주는 현우와 지훈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나는 너희들 어릴 때 한 번도 저렇게 놀아준 적이 없는데. 남편의 말에 저도 웃음이 났어요.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싶었습니다. 이제 저는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두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일본 친구들에게 한국의 좋은 점을 알리고 한국에선 일본 문화를 소개하며 작은 교류의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한강이 보이는 리사의 아파트 창가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어요. 강 건너편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지아는 제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고 현우와 리사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던 나라가 이제는 제 마음의 또 다른 고향이 되었습니다. 딸들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국적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때로는 편견을 버리고 직접 경험해보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두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족이 되는 이시카와 유리의 여정 함께 따라가 보셨습니다. 편견과 불안을 뛰어넘어 마음의 고향을 찾아가는 여정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합니다. 어쩌면 행복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다름을 받아들이는 용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시카와 유리처럼 우리도 때로는 선입견을 내려놓고 새로운 세계를 마주할 때 더 넓은 세상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민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